안녕하십니까. 돈산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제 인터넷 시대가 돼서요. 이제 카페나 밴드 활동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그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게 온라인뿐만 아니라 뭐 오프라인에도 모이지만 온라인의 활동이 늘어나면서 댓글을 많이 씁니다. 소통이라는 이름으로. 매력적이죠. 바로 실시간으로 소통이 되고, 달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댓글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 해서 이 글을 녹화를 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카페를 할 때요, 어떤 사람이 막 댓글을 막 이렇게 쓰길래요, 제가. 나중에 이 댓글 당신이 쓴 댓글 사람들이 다 모아가지고, 당신을 평가할 텐데 자신이 있냐고. 그런 게 어떻게 되냐고. 그러면서 3년 지나니까 이런 기능이 생겼습니다. 지금도 모든 댓글을 다 검색을 하면 다 그 사람이 쓴 어디에 썼던 다 검색해갖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카페 내에서 제공을 합니다. 댓글만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치면 어떤 댓글을 한 줄 쓴다는 것은 인터넷에서 내 얼굴을, 내 모습을 한 단편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뜻입니다. 자, 보시면 질문을 할 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다른 아이에게 설명해 줄 때,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4명이 자기주도 학습, 자기주도식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는 4명 반인데, A가 있고요, 선생님이. 그래서 1, 2, 3, 4가 있겠죠. 그런데 2번 학생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쵸? 1번 학생이 시끄럽든지 3번 학생이, 여바이가 시끄럽죠. 이게 시끄러우니까 이게 집중이 안 된다. 해결책이 있는가. 그렇게 하면서 얘는 이제 댓글을 다쳤습니다. 그런데 특히 어떻게 했냐면, 등록할까 말까, 이런 경우로 이렇게 집중이 안 된다 그럴 때, 경우가 종종 있네요 하고 종종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렇게 문제는 출발점이 어떻게 되냐면, 질문을 하실 때, 그쵸? 어떤 교육 환경인지, 무슨 얘기냐면, 반 구성이 4명이라는 걸 알겠는데, 강의실인지, 공부방인지, 그쵸? 그 다음에 옆 아이가 시끄러운데 어느 정도의 강도인지, 그러면 집중이 안 된다고 얘기한 애가 얘만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얘 특이한 현상인지, 이런 경우로 등록을 안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그 옆에 아이 떠드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수업 형태가 어떻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등록하는 애들도 있으니까 장점도 있고, 등록 안 하는 애들이 종종 있으니까 종종 정도가 또 얼마큼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수업 방식이 어떤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써줘야 등록할까 말까, 이런 경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얼마나 몇 %나, 종종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 이게 분석해야 될 게, 그죠? 그러니까 설명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2번, 옆 아이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집중을 안 되는 아이는 특이한 경우인지, 어떤 경우인지. 그런데 이런 경우에 해결책으로 시스템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자습실을 만들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아이만 별도로 상담을 해서 이렇게 뭔가 프로그램을 짜줘야 되는지, 아니면 그 아이한테 귀말개를 떠드는 아이를 얼마큼 통제를 더 해야 되는지, 그게 구체적으로 써줄 수 있어야 되는데, 질문 자체가,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정보를 캐치해낼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이런 댓글들이 달리냐면, 같은 직종이면서 학원 강사고 공부방 강사고 그러면서 동감을 해요. 학관노에서 강사가 대세고 더 많아요. 강사님을 별로 안 오니까. 그러니까 동감을 위주로 해서 댓글을 쓰죠. 어떻게? 1대1 개인 과외가 아니잖아요. 4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질의응답을 하다 보면 당연히 소음이 있는 거고, 감안해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봤죠. 그러니까 끌려다니지 마시고 아이한테 감안하라고 하세요. 수업 방식이 원래 그렇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해결책으로 이 아이한테 집중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집중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너무 조용하면 졸리다, 독서실로 가라. 그러면 얘가 이제 정리시키고 독서실로 보내게 되면 얘를 정리 상담을 하라는 결과가 되죠. 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같이 4명이 하는 팀이니까 얘기를 하는 거, 그럼 하나 독과회를 해라. 그러면
이렇게 하면 그러면 4명을 60분 수업하면 20분씩 잘라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이 나머지 학생은 저기서 정리를 조용히 자습하게 시킨다거나 자기 차례에 오잖아 질문으로. 그럼 공간을 나눌 수 있느냐의 여부도 되게 그 답변을 할 때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 20분을 수업할 때 애들이 성적 수준이 비슷해서 A가 질문한 걸 B, C가 들어야 되는지 안 들어야 되는지 또 팀을 묶은 이유가 또 문제가 발생하잖아. 그러니까 단순히 수업료 때문에 그런가, 팀을 묶었을 때 같이 수업하는 게 효율적인가, 이런 것도 또 따져야 되잖아. 그런데 이 학생이 집중이 안 된다고 요구를 했어. 그래서 등록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이기적일 경우도 있고 아닐 경우도 있단 말이지.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학생이 들어와서 이 경우에 이게 외경우라는 걸 찾았는데 이기적으로 했을 때 이 선생한테의 원망은 진짜 말도 안 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지. 그치? 그럼 옆 교실로 가라고 한다. 그러면 옆 교실이 따로 있다는 것이지. 떨어지는 교실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옆 교실이 없을 때는 또 이것도 덧글이 도움이 안 되네. 대회 볼 때는 절에서 안 보지 않아. 이거는 좀 이제 과장해서 감정을 담으신 거고. 자,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이 답변들이 항상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한다고 이걸 다 해결책을 다 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치? 이 덧글들을 다 모아서 실질적으로 이 질문한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은 그런 의도의 덧글이라면 동감은 잘 됐어. 동감이 제일. 주가 동감이기 때문에. 근데 그 동감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 것이냐, 라는 것이지.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5분이 이분한테 동감을 했을 때 이 동감을 해서 이분도 긍정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해결이 되느냐, 라는 얘기지. 해결책을 만들고 논의해보기 위해서 썼던 거라면 의사는 실패했다는 거지. 자, 그러면 분석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내 덧글이 그 사람한테 소음이 되는가? 그러면 작성자에게 도움이 되는가? 안 됐다. 그러면 동감을 해서 그 감정적인 동의, 심정적인 동의를 됐는가? 그런 건 됐다. 근데 그렇게 해줬을 때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그러면 덧글 든 사람도 도움이 돼야 되거든. 배우는 게 있고. 그래서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덧글을 읽었을 때도 서로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애매한다는 거죠. 글이라는 것이 쓰는 기능 자체도 쾌감을 주고 어떤 도움도 되기도 하지만, 자, 그런데 누군가의 상처를 주는가? 줬다는 거지, 상처를. 간접적으로 조언을 하거나 돌려서 조언을 하거나 좀 순화된 말을 쓰거나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명예훼손을 걸어서 좀 캡처해서 명예훼손을 거는 것, 그렇게까지 이 댓글을 써면서 구설수나 설화에 그 딸려가면 아이들을 가르치고 도움을 주라고 주는데, 그러면 의도에 벗어나게 되잖아. 구설수에 시달리게 되면 덧글을 쓰더라도.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발생되는 이런 일들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을 안 한다는 사람들이. 그렇죠. 제한된 상황만으로. 그래서 상상어라고 쓸 때는 거의 이 덧글 자체가 도움이 안 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더 정확하게 덧글을 달고 싶으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항상 감정을 절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지. 감정 표시를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1대1로 카톡이나 이런 데서 감정 표시하는 것도 나중에 그냥 공개해버려가지고 막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 그러니까 공개를 염두에 두고 감정을 절제를 어느 정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들의 그런 감정 표현이나 이런 거 어느 정도냐,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이 사리에 맞게 논리적으로 객관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인식하는가, 또 굉장히 중요한 요건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결국은 내 생각은 뭐냐면, 내 댓글을 전부 다 모았어. 누군가가. 그러면 내 댓글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줄 수 있냐. 너 그런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단정 줘도 좋아? 그러면, 그래. 그러면 쿨하게 써도 돼. 자기가 그렇게 보이고 싶다는 거네. 근데, 왜 내 댓글을 모아봐? 모으는 기능이 있어. 댓글 딱 누르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쓴 댓글이 쭉 나와. 모든 게시물이. 어마어마한 세상이에요. 자, 근데 왜 그럼 이걸 특히 찍느냐? 학간노도 좋은 사이트 학원생들 거래도 하고, 뭐도 하고, 정보도 얻고. 근데 이제
학생이나 학부모, 이런 학부모 어떻게 해요? 그러면 비방이라고 느껴져. 그럴 수 있죠. 정확한 상황을. 나도 이제 15년을 학원 선생 했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해. 그래서, 자, 뭐 저런 식이 지났지 하고, 하기도 하고, 15년을 했으니까, 저때 답답했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걱정되는 거지. 이렇게 그 학부모나 학생이 이걸 발견했을 때면 소송으로 문제 삼을 만한, 귀찮게 하고, 이거 캡처해서, 명예훼손죄로. 왜? 팩트를 밝혔는데 공지된 사실을 공용의 공간에다가 밝혔어. 개인이 아니라. 그거 전파다, 흥행. 그러면 이게 형법상으로도 명예훼손을 걸려면, 네.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발생을 하더라도 명예훼손을 걸려면 걸릴 게시물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돼. 그 다음에 이제 발달이 늦은 학생들이 있어. 멍 때리는 학생. 이런 상황은 네. 이걸 보면 부모가 말도 못하고 마음이 무너질 거야. 이거는 진짜 마음 아프더라고. 그래서 지워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순간. 근데 이거는 안 그래. 그치?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는 그냥 좋은 답변을 해서 건전하게 해결책을 만들어 주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걸로 하는 거야. 근데 어떤 거는, 여기는 그렇게 안 됐지만, 이렇게, 또, 동감은 막 해. 대안이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게 수십 개의 댓글을 딱 읽었는데, 감정 표현만 다 해갖고 힘을 빠져.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을, 똑똑한 선생님들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보면 힘을 빠지잖아. 댓글을 읽을 필요가 없잖아. 그럼 눈살이 찌푸려지잖아. 그러니까, 경고를 주신 선생님들도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근데 이제 게시물 삭제하고 없어져. 뭔 일이 발생했나봐. 그 다음에 많은 선생님들이 피로도를 느껴서, 댓글을 달고 싶지 않아. 도움을 주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그러면 수준이 떨어지는 거지. 근데 그게 이 수준이 떨어지는 것을 내 댓글로 인해서 발생을 한다면 좀 슬픈 일인데.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려고 댓글을 다셨을 텐데, 그지? 소통하고. 좋은 사람들끼리 더 좋게 만들어야지. 근데 이거는 우려스러울 정도야. 학생이나 학부모. 이런 학부모 어이없다고. 그 다음에 원장은 강사 욕하고 강사는 원장 욕하고 이렇게. 그렇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감정의 해소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적어도 지금 이제 위험 한계에 도달했다고 보거든. 나는 소송의 그 수준까지 도달한 게시물들이 많이 보여서 그 전보다. 그러면 댓글 작성을 하더라도 나름의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 너도 살면서 첫 번째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상황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면 쓰면 안 돼. 그리고 만약에 쓴다면 유사한 이런 사안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결됩니다. 특별한 건 모르겠지만 이렇게 언급을 해야 되고, 나 같은 경우나 이런 데는 교육적으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해결책, 대안, 그러니까 교육적인 전체 사회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글을 쓰는 거니까, 그치? 이런 게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발전적인 상황이나 개선을 위한 사회적인 연결, 그치? 집단지성을 위해서 써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항상 누군가 내 댓글을 다 모아서 나를 평가해도 좋다 라는 당당함으로 써야지. 안 그러면 다 보인다고. 그래서 취업 준비생들 댓글 쓰고 이런 것들 다 지우는 거 알지? 요즘에는요? 왜 그런지 알아? 자기 예전에 이 댓글 보고 하버드 입학 취소된 애도 있고. 그렇죠. 회사가 이걸 다 검색을 해서 아이디 내라고 그러는데 요새는. 네, 요즘에는. 그러니까 그 아이디로 젊었을 때 누적된 댓글이 나중에 일일이 찾아가면서 지우지 못하면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거지. 자, 서로 다른 관점을 가져. 그러면 이해를 하면 돼. 이해를 하고. 다양성이 있으니까. 그 게시물에도 자기가 댓글을 안 달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쓸데없이 얘기한다고 막 댓글 다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다양성도 죽이고 그러거든. 소통을 하고,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그런 식으로 작성하는 게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선생님에게 이런 피해가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는데 귀찮나? 어쨌든 기괴하게 달고 싶으면 그렇다는 거지.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다르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알아. 이 사람은 모르는데. 이렇게 살게 되게 웃겨. A, B, C가 있는데 B라는 학생을 위해서 절절히 수업을 해줬더니 A하고 C가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소개를 해줘. B는 안 해주고 절절히 해줬는데. 잘 모르죠. 왜 소개시켜주냐 했더니 저 선생님이요 저렇게 못 알아듣는 애도 끝까지 해줘요. 근데 자기는 다 알아들었거든. 근데 그거 보고 감동받았대. 자기 배우는 거 아니라. 그렇거든 세상이라는 게. 어쨌든 개인적으로 지나치게 치우친 감정 표현 이런 거는 개인 쪽지로 해야 되는데 이것도 위험하다고 그랬지? 그렇죠. 어떤 쪽에 나와서. 그러니까 감정을 승화시키는 위트, 재치, 그제? 위트, 재치, 여유. 그래서 어떤 인터넷망이라도 인터넷 공간이라도 설령 개인적인 망이라도 그죠? 공용 공간이라는 인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돌아왔다는 거지. 응? 이해돼?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럼 개인 공간은 어디냐고? 개인 수첩. 그렇죠. 연필로서 볼펜으로서. 아니면 아예 인터넷이랑 다 인터넷이 있는 컴퓨터면은 맞아. 그런 얘기인데 요즘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정보를 나누는 공간에서 동감의 미덕도 굉장히 좋아. 이게 학관노의 최고 미덕이야. 열심히 써주고 특히 여기 써져 있는 1, 2, 3, 4, 5번 이렇게 쓴 분들을 자주 보거든. 내가 좋아해. 그리고 나는 굉장히 솔직하게 활발하게 의견 개진해주고 같이 고민해주고 그러거든. 쉽지 않거든. 그런데 좀 여유랑 넉넉함을 가지고 그때 어떻게 보면 동감이 첫째고 그 다음번에는 동감한 다음에 어떤 상황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상황을 명확하게 이해를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조언하거나 발전적인 상황을 만들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거나 할 수 있잖아. 근데 그게 너무 빨리 사라졌어. 그러니까 동감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 그런 경우에 자기가 댓글 된 거를 자기가 스스로 검색을 해봐야 돼. 일정 시간에 한 번씩. 자기가 인터넷을 쓰면. 그래도 굉장히 부끄러울 게 있어. 그 댓글을 쓴 거를 반성하는 댓글을 써놓는 사람은 없을 거야. 그냥 지워버리지. 대부분 그렇죠. 근데 이렇게 남들이 쓴 댓글을 지우는 거 아니면 내 게시물이 있거든? 사람들이 이렇게 댓글을 쓰거든? 그걸 싹 지우잖아? 그 창작물을 파괴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의.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서운해서 그러니까 나도 내 게시물을 지울 때 댓글이 하나라도 고맙습니다 이렇게 달리더라도 댓글이 달리면 안 지워. 댓글이 하나도 없는 거는 지우는데 못 지워. 그러니까 소통하기 시작하는 부터는 자기 게시물이 아니야. 공동 게시물이야. 이해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통하기 시작할 때부터 네 게시물이 아니라는 것도 기억을 해야 돼. 인터넷 시대에. 알겠어요? 자, 그래서 뭐에 대해서 생각해 봤냐면, 학간노를 중심으로 봤지만, 댓글을 쓸 때, 그제? 매력적인 댓글, 절제하면서, 그제? 상황을 분석해 가면서, 이게 댓글을 쓰는 기본적인 자신의 원칙 정도는 정해보면서, 그제? 더 발전적인 사회, 집단지성을 위한 공용 공간에서의 자신의 모습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써나가라는 것이. 알겠어요? 인생 살면서 댓글 쓰는 거 한 번쯤 고민해보라고 오늘 와서 옆에 앉으라고 했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